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혼자이지만 한때는 이 나이에 되면 누구라도 꿈꾸는 평범한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만나 하루 끝에 밥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저 혼자 앉은 저녁상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진정 제 인생과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수능적인 현실과 이상적인 결혼 생활의 조건을 믿었던 순간이 있었죠. 혹시 저와 같이 세상에 갇혀 동화를 꿈꾸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돼서 잠시 나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남자의 비율이 훨씬 많은 큰 건설을 살 다니고 있었어요. 제 의지라기보다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종의 유언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너 같은 인재는 이 회사에 다녀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깨복장이 친구분 그의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 얼굴 한 번 뵌 적 없지만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했고 여자로는 이례적인 큰 프로젝트도 맡아 척척 해내는 능력 있는 회사원으로 자리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누구보다 격려하고 좋아하던 건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빠른 입사로 직급은 비슷했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항상 입버릇처럼 여기서 많은 커리어를 쌓아 자신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회사를 이만큼 키우고 싶다고 포부를 보이게 됐습니다. 남편의 집안도 제가 다니는 회사 못지않게 잘 나가는 집이 아니었죠. 지역신문에는 단골처럼 등장하기도 하고 인터뷰 잡지에서도 종종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처럼 홀어머니로 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식구와는 다른 세계이긴 했어요. 남들과 같이 적당한 연애 기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두렵긴 했지만 어떻게든 설득하게 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집안의 격차는 있지만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마음은 같을 테니 누구보다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으리라 잘 해내리라 자신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혼 생활 한 달 만에 철부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남편의 집안은 조상 이보 살펴서 더 잘 된다고 철석같이 믿는 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일반적이지 않을 만큼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1년의 명절 빼고도 15번의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걱정이 채 산이었지만 사부인 제사는 아이들이 미연수 규모로 축소해서 지내려 합니다. 그 부분은 염려 말고 보내셔도 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도온 당연히 퀴 한 달 보내주시는 건데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는 시어머니 말이 있었고 샤모니 숭각 다음으로 우리 결혼에 큰 걸림돌이었던 제사를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설 것 같은 기대감에 당시엔 한숨을 돌리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 말처럼 보잘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겉없는 집안에서 몸뚱이 하나만 들어와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그런 배려는 없을 것이라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게 그렇게 순진했던 저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대개는 저보다 2년 빨리 결혼한 작은 동생이 있었고 좋아하는 다르게 있는 집안의 비즈니스 관계로 약속된 결혼을 한 여자였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란 사람은 한 달 초부터 확연하게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넌 철문에 가가는 기가 먹었니? 왜 발길이 못 알아들어? 없으면 몸뚱이로라도 떼어야 할 거 아니네. 뇌 제사를 줘 혼자 차려느란요, 어머니? 그러면 너희 통 썩어서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돼 평생 고생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맞겠네요? 너처럼 여기저기 굴러 먹다 몸으로 절대 오래가 흘렀지. 없이 산티 착장 내고 살아 꼬박꼬박 말대꾸에 카정 교육 수준 학원 말끝마다 없이 사는 즈 몸뚱이만 와 기생한다고 핀 전해주셨고 같이 밥상에 라도 안젤라 치면 주 대가는 격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며 못 배웠다고 무안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충유한 거다 집안이 파로 서려면 살아생전 뭐라도 해놓고 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집이나 안치 남겨놓고 가야지. 개뿔도 없어 미련하게 뛰어들어 죽어. 제사의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동서의 비교와 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후벼 파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결혼 초에는 꿈꾸던 현모양 절 사람도 있었고 제가 계속돼 드는 것도 친정을 욕보이는 것이라 생각하며 매일 같이 참아 눌렀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남편이 많이 심적으로 위치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두 사람의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점차 알아가게 되었죠. 이번에는 승준이 차에서 힘 좀 써줬다더니 아, 그래요. 그럼 지난번 교역은 성사되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너도 집안 좀 보고 가라고 좀 뜯어 말련. 이 폐경 없는 몸 조금 많아도 배경 가진 처가는 많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이제는 좀 죄놓고 종을 울러나며 대화하는 척 가족들 틈에 저는 점차 낄 수가 없었고 방에서 실라치면 시댁 식구들의 부름에 콜택시처럼 항상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나와서 좀 돕지 그를.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다고 몸이 으스러질 것 같아. 그럼 저걸 누가 다 해. 동서 있잖아. 오늘은 엄마아. 아이디로 오늘 우리 집에 큰 보탬을 해주는데 좀 쉬게 해드리고. 자기가 나와서 좀 해.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은 소리야. 당신은 내 편이 어야 한 거 아니야? 난 대체 누구야? 뭐. 땅 따먹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이의 뒤편에 편에 어딨어? 다 같은 가족인데 가족 내가 언제 당신의 가족이 어떤 적은 있고 와. 도구 소리야. 지겹지도 않냐? 솔직히 사실이 전어 뭐가 지겹고 뭐가 사실을 안 거야? 노, 맑고 의자꾼으로 서는 거 이제 좀 질린다. 아, 그리고 승준이 내가 우리 집 한번 살려주고 맞잖아. 그래서 오늘은 제사상에 동선의 음식까지 바리바리 해다 바치면서 잘 보여야 하는 거야? 잘 보이면 좋지 뭐. 그래. 솔직히 나처럼 힘없는 처가에 떵떵거리는 것보다 아주 잘 보여서 처가 덕분이 낫지 않나 뭐 그랬었죠. 그를 뭐라고 말이 그렇다는 거야? 암튼 빨리 나와. 남편의 신속정확한 말들은 속사포처럼 제 가슴에 박혀버렸고 이제 저는 누구를 의지하며 이 시궁창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도아가 라고 부르는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음식을 해대곤 했죠. 기름으로 범벅이 된 제 손에서 음식 냄새 하나 나지 않는 동서의 손으로 또다시 음식이 옮겨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내려다보면서 크게 카고 비웃던 이 코를 막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형, 나는 기름 냄새 너무 싫은데요. 형님이 너무 냄새나 아이 것 같아요. 이것 들을 테니까 애 옷 한 벌 사요. 입으세요. 아, 투톤의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예, 거기서 둘이 모아. 형님, 이놈을 쓰셔서 옷이라도 사 입으시라고 봉투 정태를 카했더니 줄도는 기분 나쁜 모양이에요. 국어 없는 것들이 찾은 10만, 두둑하더라. 어머니, 그래도 뭐라도 하나쯤은 갖고 살아야죠. 뭐가 즐거운지 저 빼고는 모두 하고 웃는 모습이 이방인은 사라지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아득하기만 했어요. 아가 딸을 타만 오라고 한 음식은 어디던, 네, 여기요 뜨기는 아타있으면 왜 모험쳐갈 생각하냐? 시어머니는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도둑 취급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매번 음식 싸서 어디서 신구와 오래 해서 자금줄 잡고 있는 노인? 내가 있는데 거기에 많이 부자인가 보낼 근데 또 자세히는 몰라. 그냥 우리 목수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지라. 그리고 내일 말이야. 우리 집에 바빠져가는 내 카드로 뭐 좀 사서 혼자 다녀. 그래도 다른 날도 아니고 아빠 제사인데. 더 이상 처해보지도 않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무슨 말이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들었지만 친구 따라 죽었다는 말은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파도에 휩쓸려 빠져 죽은 친구를 구하겠다며 그렇게 친구에 따라 세상에 둔 자신분이셨습니다. 매년 저희 집은 참 특이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빠의 친구분과 아빠의 날란한 영정사진, 그리고 그 친구분의 아버지와 우리 엄마, 그리고 저까지 오묘한 조합의 단추안까지 더해줘 더없이 쓸쓸하고 어색한 채 살을 지냈어요. 기책이 따른 뭐 어려운 것은 없고 한때 모시댁에서 힘들게 하는 것 말고는 요우야, 엄마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걱정하실 거예요.
언제쯤 그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사람 대접하는 집이면 말 다 했지? 나중에 너 언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살리려 다 목숨을 잃었는데 내가 뭔들 도와주지 못하겠네. 어르신과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란 사람은 몸져 누워 도와그라고 했으며 회사를 살려내라 소리를 질렀고 무능한 두 아들은 동서만 쳐다볼 뿐이었죠. 그런데 어쩐지 잘난 동서네 집안도 이번 일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이 알아서 뭘 할 수 있으면 설치지 말고 좀 있어? 형님, 가만히 좀 있어? 낄 때를 좀 하시라고요. 어머니, 저희 아빠가 자금은 어떻게든 알아보신대요. 내가 너의 집에 클릭해 다 바쳤는데 거장일할 때 돌아온다는 소리가 크거야. 회사 자금으로 객끼리 뛰는 시무의 모습에 일일 도와놔드신 복수를 이렇게 해주나 싶어 통쾌했어요. 그래, 인광보라고 나 괴롭힌 죄값을 그렇게 받는구나 싶었어요. 나 같은 건 도움도 안 된다면서 얼쩡거리는 말도 아니라 냉수 나 떠오라고 하더군요. 버릇 남 못 주는 것도 하더니 물을 떠서 쟁반에 담는데 갑자기 집에 벨소리가 나더니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달려나가더라고요. 오셨어요? 기다리시오. 빨리 나다. 난리통에 좀 안 부엌에 망부석처럼 쌓여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집안에 걸어 들어온다더라고요. 시어머니인 질게 얼린 잦은 비에 너무해 고개 일식이고 어르신 또 보는 그구나 여기 속 사람이냐? 무속 다닌다더니 아니 어디서 씨엔 주사람이 어떻게 내가 요퇴버디 구사는 이유가 다위. 친구 아버지 독입니다. 날 뭐라고요? 여기가 디시 걸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이렇게 만나려고 그랬던 모양이구나. 네가 하라는 대로 하마. 내 아들 모순 구해준 사람이 딸한테 몬들져도 내가 아깝지가 않아 다 말해도 된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말이 더군요. 몸이 휘청할 정도였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니 아직 저는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멍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 보니 나들이 잡아간 제 아버지 노릇을 대신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여름 태양처럼 나갔기만 했던 시댁의 시달림이 뜻하지 않게 만난 구름 근으로 한 방에 사라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보내준 음식은 잘 먹었다. 기대기 달래 미 요리 잘 하더구나 기태. 기가 그걸 맛보고 가지 못해 소 미안할 지경이었다. 그럼 고민해보고 연락해라. 물컵을 들고 서 있는 제기에 독촉하듯 앙칼진 소리가 믿기 힘든 목소리로 순간 변해버리더라고요. 아, 우리 아가야 꼬부라지는 부드러운 맛이에 수루미도 돼 지경이었지만 그런 목소리는 한 번도 저를 향한 적이 없기에 물컵을 들고 등을 들렸어요. 네 저요. 넌 네 윗사람이처럼 신부님이나 하기만 되고 뭐 하는 애야. 버릇없게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캔 영 없이 살았어. 퇴치에 야동서 서는 이유는 달랐겠지만 동시에 놀라고 말았어요. 이 큰 해야 네가 있어서 이렇게 정신 없는데도 내가 견딜 수 있구나 정말 고맙다. 자, 논란. 저에게 분명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넌 없이 산집이라 기본적인 학습도 안 되어 있는 거냐? 따발총을 쏠 시험 아닐 텐데 왜인지 새까만 얼굴을 하고서 비실비실 웃는 모습이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 있을 때 무릎으로 기어 재봐라. 까치, 오늘 시험 1일 보군. 경험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가, 이제까지 일들은 모두 잊어라. 미안하구나. 내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이렇게 사람을 볼 줄 몰라? 이에 수많은 네가 이해해다오. 너희도 빨리 안 굴어. 우리 살길이의 손에 달렸다고 빨리 필요어 용서를 빈다. 네 시어머니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곤 예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습게도 그 말과 시어머니 우리 따로 국밥처럼 저에겐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9초간 퍼트 떠올랐어요. 무슨 일든 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 어르신. 그리고 곰이나 늘 저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셨구나 싶었죠.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돈푼에 기세등등하게 저를 천대하던 시어머니가 이젠 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고 있다니. 그간 제가 지나온 시간이 무색하게 고 서로 키까지 싫습니다. 돈이 무섭긴 하네요. 어머니를 다 꿇어앉히고요. 내가 항상 너한테 마음은 있었다. 그런데 제 승준이 니 처가는 시에 널 못 챙겨봤구나. 미안하다. 이번에도 물귀신처럼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 발에 밟고 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 화법에 지금껏 참았던 인내심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하, 돈 필요하세요? 도와줄게요. 아닌데 우린 가족이고 평소 제 앞에서 웃어본 적이 없던 시어머니는 젖먹던 힘을 다해 입술을 뒤틀어 미소를 보였지요. 언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늘이라도 만들어주고 죽었어야 한다면서요. 값도 없는 길, 죽음이라고 위해서도 자식 북이 부끄러워야 한다며 뭐라고 하셨잖아요. 이해에 용서해라, 채 바하라가 저희 아버지의 두 번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젠 그렇게 죽은 아버지 도움이 받고 싶으세요. 양심은 있어요. 당시에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유철수, 우리 엄마라고 그래. 너도 말 한 번 잘했다. 넌 창가에 와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우리 아버지 제사, 그것도 사주기라고. 죽은 장인 덕을 보고 싶니? 아, 오구. 내가 바빴잖아. 정말 미안해. 그건 도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 같은 역겨운 집안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을 내뱉는지 모를 정도로 쏟아내고. 는 씩씩거리는 죄 얼굴에 아버지 목숨 판 값으로 한 번도 도움. 모든 시간 좀 만해보라며 고래고래 악을 실은 시어머니 모습에 기가 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 왔죠. 이곳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로 인정받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쫀개 거품을 물며 뒤로 쓰러지는 시무와 왕자하는 남편을 보고 확신했어요. 없이 살아도 너네보단 나아. 이 더러운 집구석, 이제 내가 나가줄게. 그들을 뒤로 하고 저는 그 지긋지긋하게 갇혀있던 세장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었어요.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급한 자금을 막지 못한 시몬의 회사는 조이 아빠 친구의 아버지까지 손을 떼 버리는 바람에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르신께서 도 회사의 가능성보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자질을 먼저 봐야 된다면서 요 가족이 며느리를 이렇게 하대하는 사람이 남한테는 얼마나 더 악하게 하겠냐고요. 그러니 시보라는 사람은 어르신의 그 말에 변명이라고 하는 소리가 더 이거 없었어요. 술 지키며 느리는 가족이기 전에 다 미지 않냐고 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되지 못했다고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딴 소리나 안 했으면 중간이나 같이 또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는 바람에 어르신은 역시 사람이 안 됐다고 진작에 투자를 끊었어 했다며 혈액을 그에 차셨어요. 어르신께서 투자금을 빼는 데까지 죽음 시간이 걸려 신무는 어떻게든 그 시간 동안 절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하드해 왔으면서 이럴 때는 우리 며느리라며 몇 번씩 저를 차사와 제게 용서를 빌었존. 그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희 엄마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 달. 엄마는 그동안 이런 힘든 일에 있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가슴에 치면서 우셨어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요. 저도 엄마 생각한다고 말을 못했다며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죠. 엄마는 시댁에서 제가 겪은 내막을 듣곤 저 대신 시무에게 복수를 해주셨어요. 시무가 찾아왔을 때 양동이에 미리 쏘금 물을 받아놓은 우물을 부어가며 여기가 어디냐고 찾아 물었어요. 평생 엄마 입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럼에도 성이 안 차졌는지 시무 회사 앞에서 1인 시까지 하셨어요. 이런 악덕 회사는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그리고 혹여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는 피켓까지 만드셨는데 제가 못한 일을 엄마는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제게 자식이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를 보고 같이 1인 시에 동참을 하며 부당 대우를 받은 직원들의 고발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미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게 된 직원들은 어차피 회사에서 쫓겨날 거
너도 나도 부당대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쫓겨날까 참고 참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는 매번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나면 남자 직원들에겐 조인트를 까는 게 기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자 직원들에겐 거의 희롱에 가까운 인격을 모욕하는 말을 전 직원들 앞에서 하기도 했대요. 아주 인간 이하의 짓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노동청 의심호를 고발했고 폭행으로 경찰에도 고소를 했어요. 회사는 막일보 직전인데다가 고소장도 하나하나씩 받기 시작했는데 이 시모는 죽을 맛이 난 데다가 회사가 한 번이 칭하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까지 주주까지 될 것이라 말했대요. 부당해고나 청타 등 심지어는 회사 자금 횡령까지 빚더미에 안는 건 물론이요. 벌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할 수는 없었어요. 신무는 진짜 마지막으로 남은 도와주리죠라고 생각했는지 매일 같이 엄마에게 소금 물세례를 받는데도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지 않고 저 편한 대로 살게 해주겠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귀 닫고 눈 감았어요. 하루빨리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의견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책에 사랑을 운운하며 그동안 본인을 사랑하지 않았냐는 밝혀 찢어놓는 소리를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이은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그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지난달에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우리에 허위됐고 시모에게 한 인간의 주 농성을 짓밟는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다음 달에 옳지 애사 또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아버지를 집어삼킨 저, 바다처럼 저의 집어삼킨 시댁이라는 소용돌이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어쩌면 아버지가 저를 건져준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혼까지 승소를 하고 나네 한결 마음이 편안해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바다에 가보려고 해요. 그동안은 너무 많은 애들이 벌어져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다시 걸음마를 막되게 된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저 혼자 사는 법과 저 혼자 걷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자신과의 헛된 약속과 꿈으로 스스로를 잃고 계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